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법이라 그러죠.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은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법 12개 싹 풀고 이제 13번부터 6문제를 이 도시개발법, 이 법률의 내용을 이제 시험 보게 되죠.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이름대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이런 절차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절차대로 쭉 써 있는 법인데 그걸 도시개발 사업. 자, 요걸 앞에다가 신자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종전에 없던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 신도시, 뭐 위례 신도시가 됐던 이런 신도시 개발. 요거를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저 국토법에 무슨 사업의 한 종류냐?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한 종류다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은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개발 사업도 다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니까 원칙은 국토법에 다 담아야 될 내용인데 그러면은 우리 국토법이 너무 커져. 안 그래도 큰데 이것까지 다 담게 되면 너무 방대해져.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만 따로 빼갖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 그래서 얘는 우리 국토법의 부속법, 하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무슨 법의 내용이냐? 국토법. 그런데 국토법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따로 이제 개발법이라는 법률로 빼놓은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자, 신도시 개발인데 우리 이제 법률을 공부하면 그 법에 규정하는 대로 그대로 의하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냐? 자, 우리 개발법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 개발을 하려고 지정한 구역이요. 이 도시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라고 그래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래서 우리 이제 개발법 배웠어요. 배웠으면은 개발 사업이 뭐예요? 그러면은 무식하게 신도시 개발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이 아니고 뭐를 조성하는 사업? 단지나 시가지.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래서 단지나 시가지를 다른 말로 택지라고 그래요. 건물 지을 땅,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기존 도시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었고 택지난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이런 건물 지을 땅이 부족한 것을 택지난. 그러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땅, 산이라든지 또는 논밭, 농지. 저희 농지나 산지, 자, 여기에 전격적으로 무슨 신도시 개발합니다. 개발구역이라는 걸 딱 지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도시 개발하기 전까지는 다 뭐였냐? 산 아니면 논밭.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구역으로 정해서 이 산, 포크레인 수백 대 동원해갖고 산 깎아내는 거예요. 산 깎아내고, 그리고 파낸 흙을 쏟아부어갖고 논밭 메꾸죠. 그래서 평지로 이렇게 싹 바꿔요. 평지로. 그거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절토하고 성토하고 형질 변경한다 그래요. 대규모 공사 몇 년씩 합니다. 이 공사해갖고 일단 평지로 바꿔요. 그리고 바로 건물부터 때려 짓는 게 아니고 뭐부터 싹 깔아주는 거냐? 기반시설. 우리 기반시설이라는 용어 배웠죠? 주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시설, 인프라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도로부터 반듯반듯하게 체계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신도시 개발하는 곳들 가보면 이렇게 도로부터 반듯반듯하게 나는 거예요. 그럼 도로가 체계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반듯반듯하게 땅도 정리가 되죠.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 자, 이거를 우리가 법률 용어로 가로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로구역, 가로. 그래서 이 가로라는 말, 이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가로 세로 할 때 그 가로가 아니고 저 우리 도로 옆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있죠. 이거 뭐라 그래요? 가로수. 가로라는 말 들어봤네요. 가로가 도로라는 거예요. 도로. 그래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를 가로구역. 한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러냐? 가라고 합니다. 가. 종로 1가, 종로 2가, 을지로 1가, 을지로 2가 그러죠. 그 가가 뭐의 줄임말? 가로구역.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블록이라고 그래요. 블록. 큼직큼직한 토지 블록을 딱 만들어 놓고요. 다시 가로구역 안에서 각각의 필지들을 구획을 해요.
반듯반듯하게 땅을 만들어 갖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뭐 이런 식으로 지번을 싹 부여를 해주게 돼요. 그럼 가로구역 안에서 이렇게 구획되는 각각의 토지들을 우리가 획지라고 합니다. 구획되는 땅. 그래서 획지.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줄여갖고 구획을 정리한다 그래요. 토지를 구획 정리하고 반듯반듯하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자, 이거를 도시개발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딱 끝났다. 그러면은 주변에 보듯이 신도시 모습이 싹 갖춰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횡한 거예요. 뭐만 만들어 놓은 거냐? 땅만, 이 택지만. 건물 지을 땅, 택지만 반듯반듯하게 개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택지를 분양해서 건설회사가 여기다 아파트 지을 수도 있죠. 아파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주택 단지. 공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산업 단지. 나중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론은 단지나 시가지 조성 사업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이제 개념 딱 잡아야 돼요. 개발 사업은 농지나 산지를 공사해갖고 뭘로 바꾸는 사업이다. 택지로. 건물 지을 땅.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 딱 개념 잡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철저하게 뭐만 놓고 하겠어요?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개발. 토지만 놓고 하는 사업이죠. 토지만 대상이 토지. 그러면 이해관계, 이 도시개발 사업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때는 누구겠어요? 토지 소유자. 철저하게 지주만을 놓고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도 누구만 되는 거냐?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은 땅, 요 토지만 놓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택지가 개발됐어요. 여기다가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건물 지을 수 있죠. 건물 지을 때는 무슨 법에 따르는 거냐? 우리가 좀 이따 볼 건축법.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 받아갖고 건물 지어요. 그리고 이 건설회사 택지 분양 받아갖고 여기다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지을 수도 있죠. 이런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는 주택법.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라서 이런 이제 택지에 건물이 들어와갖고 신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아직도 한 10년, 20년, 30년 오랜 기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건물들이 다 지어져 갖고 이 신도시로서의 모습이 갖춰져요. 우리 2기 신도시 대표적인 게 위례 신도시죠. 벌써 위례 신도시가 몇 년 전에 지정했을까? 20년 전에 지정했어요. 2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거기 보면 아파트 계속 때려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면 몇십 년은 더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건물들 또는 주택들이 다 들어왔고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갖고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죠. 그러다가 또 한 30년, 40년 오랜 기간이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반설도 열악해지고 건물도 노화되겠죠. 아주 후진 동네가 돼요. 다시 후진 동네. 그럼 후진 동네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좋은 주거 환경 찾아갖고 사람들 떠나죠. 궁극적으로 거지들만 남아갖고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슬럼가가 된다 그래. 슬럼. 도시로서의 기능을 역할 못하니까 다시 개발시켜주는 거죠. 그걸 뭐 한다 그래요? 재개발. 총비법에 따라서 재개발하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공부하는 법들이 다 이거예요.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이게 이제 다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생해주고 즉 재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에 따라서 한 도시의 생성과 성장, 소멸 이런 것들을 사이클로 우리가 싹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공법이라는 과목이 어때요? 아주 위대한 과목이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택지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자,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 수용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뺏는 거라고 그랬죠. 이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 버리는 거예요. 수용. 물론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 그래서 원 토지 소유자들 다 내쫓아 버리고 강제적으로 하는 게 수용 방식. 그래서 이 수용은 그 도시의 집단적인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겠다.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 공급할 때 이때는 강제적인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수용. 그래서 집단적으로 조성하는데요. 그럼 이 수용 방식으로 하면 장점은 뭐가 되는 거냐? 장점 신속.
싹 수용해서 원 토지 소유자 다 내쫓아 버리고 싹 신도시 개발하니까 신속하게. 그래서 우리 후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다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우리나라도 1기, 2기, 3기 신도시 다 국가가 지정했고 무슨 방식으로 하겠어요? 수용. 알만한 신도시는 다 수용으로 개발된 거예요. 수용 방식.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 대신 단점은 또 뭘까? 우리 수용은 강제적으로 뺏는 거라고 그랬죠. 그냥 뺏는 게 아니고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 그럼 보상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 넓은 개발구역의 토지나 건물의 보상금 한두 푼 나오는 거 아니죠. 몇 천억씩 돼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하기 위해서 풀리는 보상금이 2조가 된다고 그래요. 2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 일단 사업 초기에 보상금 이거 확보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야. 보상금 확보. 이게 제일 큰 단점. 그리고 어떻게 보상금 확보해갖고 수용했어요. 싹 공사해갖고 신도시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다 똑같이 개발돼요. 똑같이. 우리 일기 신도시 있죠. 분당, 일산, 평촌, 뭐 외곽순환도로 따라가고 이렇게 신도시들 개발된 게 일기인데 그 일기 신도시 제가 뭐 분당 가서도 수업하고요. 일산 가서도 수업하고 평촌에서도 수업하는데 수업 끝나갖고 쉬는 시간에 또 잽싸게 내려가고 담배 한 대 펴죠. 담배 한 대 피려고 건물 뒤쪽으로 와보면 분당이나 일산이나 똑같아요. 다 그 시대 양식에 맞춰갖고 똑같이 개발되고 똑같은 건물 짓고 해놨으니까 구분이 안 돼. 즉 똑같이 개발. 이런 획일적으로 개발되더라.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하다 보니까 똑같이 개발. 이런 단점들. 그러면 장점은 신속한데 단점들. 그 우리 중요한 논점은 뭐가 되겠어요? 장점이 논점이 아니고 단점. 이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장치. 그게 중요한 논점. 그래서 이 사업 초기에 보상금 확보해야 되는데 이 보상금 확보가 안 되니까요. 원칙은 사전에 현금으로 주는데 토지 소유자 원하면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땅으로 보상해 줄 수가 있어요. 땅으로. 그거를 사후 현물 보상. 그래서 이 사후 현물 보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고요. 그 토지 상환 채권. 상환이라는 말이 뭐예요? 상환. 우리 대출 갚는 거를 상환한다 그러죠. 그럼 토지 상환 채권은 보상금을 돈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뭘로? 땅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땅으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사후 현물 보상. 올해는 수용 방식에서 토지 상환 채권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주는 장치들 이게 중요한 논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개발된다고 그랬죠. 똑같이 개발. 그럼 똑같이 개발 안 하려면 개발 사업 하는 자가 일률적으로 공사하는 게 아니죠. 공사하기 전에 토지, 공사하기 전에 원상태 토지를 바로 분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사하기 전에 토지니까 그거를 뭐라 부르는 거냐? 원형지라 그래요. 원형지. 원형 그대로의 토지. 이 원형지라는 것을 분양해서 원형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발하라는 거예요. 시행자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원형지를 분양받은 자가 알아서 개발. 그러니까 똑같이 개발 안 되겠죠. 그래서 원형지 이런 것들이 수용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수용 방식 물어보면은 토지 상환 채권, 원형지 항상 여기서 정답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점을 보완해 주는 장치들. 그러면 우리 수용 방식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몇 천억 보상금 확보해 갖고 할 수 있다? 못하죠. 그러니까 다 국가 또는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용 방식은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공이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공이 강제적으로 수용해갖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가 있죠. 자, 이에 반해서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게 또 있어요. 환지. 그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환. 자, 이 환자가 키워드예요. 환지할 때 환자 이거 무슨 환자였을까 우리? 환자. 환타? 환장하겠네 그 환자가 아니고 교환할 때 환자. 우리 은행 가갖고 돈 바꾸는 거 뭐 한다고 그래요? 환전. 그 환지는 토지를 교환한다 그죠? 토지를.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인데요. 이 환지 방식은 개발 사업 하려는 지역에 땅값이 너무 비싸. 땅값이 너무 높아 갖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가 없을 때 하는 것을 환지라고 그래요. 그럼 아까 수용 방식은 안 그래도 보상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땅값도 비싸면 보상금 확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수용이 안 되니까 이 개발 구역에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받아 갖고 합니다. 동의.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갖고 한다. 그럼 무조건 무슨 방식이냐? 환지. 수용 방식에서는 동의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싹 수용해갖고 다 쫓아버리고 한다고 그랬죠? 동의받고 그런 거 없어요. 동의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방식이라고요? 환지.
그래서 동의, 뭐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 A, B, C 뭐 쭉 있으면은 요자들한테 우리 개발 사업 합시다 동의 받는 거예요. 동의 받아갖고 이제 공사 끝났어요. 새로 개발된 토지를 다시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줍니다. 자, 요거를 쉽게 공사하기 전에 흔 토지 대신 공사 끝나고 만들어진 새 토지로 교환. 그래서 토지를 토지로 교환해 주니까 이게 무슨 방식? 환지. 그래서 동의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새 토지로 교환해 주는 방식. 토지를 교환. 그래서 환지 방식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했어요. 장점은 뭐가 되겠어요? 장점. 이게 장점이죠. 동의받아갖고 하니까 수용할 필요가 없다. 보상금 확보가 필요가 없다. 돈이 필요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 그럼 거꾸로 단점은 뭐가 되겠어요? 단점. 이거죠. 이거 동의가 장점이자 단점. 동의를 안 해주면은 못 하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의 받기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꼭 그 보면은 안티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또 하냐, 그냥 대충 살다 가지. 그 반대하고. 그래서 일단 동의해 주면은 옛날에는 밥솥 나눠줬어요. 밥솥. 쿠쿠 뭐 이런 거 하나 받으려고 또 뭔지도 모르고 동의해주고 도장 찍어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밥솥 같은 거에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또 구워 삶아야 되니까 요새 딱 좋아요. 단풍놀이 저 산 같은데 관광버스 태워갖고 좋은데 보내주는 거예요. 좋은데 그게 어딜까? 황천길. 그 중간에 관광버스 어떻게 돼요? 뒤집혀. 그래서 요새 보면 관광버스 넘어졌다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게 반대하는 사람들 한 방에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 또 믿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하여튼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그래서 하여튼 이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절차가 이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광버스 태워준다고 저 타고 타시고 그러면 안 돼요. 황천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가 오래 걸리고요. 또 이 나중에 이제 꾸역꾸역 동의받아갖고 공사 끝났어요. 새 토지로 다시 돌려준다 그랬죠. 근데 구속탱이 있는 땅 이런 거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서로 좋은 땅 받으려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복잡해져갖고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뭐 환지 처분, 등기 청산 이 수용 방식보다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그러면 이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은 장단점이 거꾸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수용은 신속한데 돈이 필요한 거고 환지는 돈은 필요 없는데 오래 걸리고 복잡. 이거 아무래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환지 방식은 누가 하겠어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한다. 누가 할까? 국가가 못하죠. 이건 수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용이 안 되니까 공공이 못해요. 이거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이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조합. 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자기들 스스로 동의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새 토지로 다시 돌려받는 거. 요거를 환지 방식. 그래서 크게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개발 사업 뭐 하는 건지 개념 잡을 수 있겠어요? 야, 이렇게 개발 사업도 풀어가지고 쉽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행운인 거예요. 저 같이 여기 공부하면은 처음부터 공법 딱딱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우리 주변에서 있는 것들 쉽게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그 별거 없어요. 공법. 그래서 공법 아니 도시개발법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제 개발구역 지정에서 어떤 절차로 사업하는지 그것들은 우리 이제 다음 주 오늘 기본서 싹 받으셨죠? 그 시퍼래갖고 그 제일 두꺼운 책이죠. 공법이 제일 두꺼운 책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국토법부터 돌아가서 다시 이제 한번 쭉 기본적인 내용들 볼 거고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요 정도 개념 정도 정리해서 끝내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넘기셔갖고요. 쭉 넘기셔갖고 186페이지. 자, 이거 사진 다 찍으셨어요? 사진 찍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머리에 입력 끝? 네, 지우려고 그러는데요. 1초, 2초, 3초? 자, 도시개발법은 요 정도 합니다. 자, 다음 우리 이제 세 번째 법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래서 세 번째 법률의 정확한 이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우리 길어가지고 도시개발법은 뒤에 말 따갖고 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뒤에 말 따갖고 정비법. 정비법. 자, 요것도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됩니다. 6문제. 그래서 개발법 6개 딱 풀고 이어서 이제 정비법 6문제 싹 풀게 되죠. 그래서 정비법은 역시 정비사업의 절차법.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그 절차대로 역시 싹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네요. 이 정비사업도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의 하나. 그런데 국토법에 역시 이 정비사업의 절차 다 담게 되면 국토법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의 절차만 따로 정비법이라는 법률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이 두 개는 원칙은 무슨 법의 내용이냐? 국토법의 내용인데 국토법이 아니고 개발법, 정비법으로 각각 따로 빼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은 다 우리 국토법의 그냥 부속법, 하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쉽게 신도시개발, 이 정비사업은 정비한다. 이 말이 키워드. 정비라는 게 뭐였어요? 정비. 정비는 고쳐준다 그랬죠? 고쳐주는 사업인데 뭐를 고쳐주는 거냐? 도시나 주거 환경을 고쳐주는 것. 그래서 소위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런 낙후된 구도시 지역을 고쳐주는 것. 그래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고쳐주는 사업인데 여기도 역시 우리 정비법 공부하면은 정확하게 정비법에 따라서 의미 알아야 돼요. 정비 사업이란 정비구역 안에서.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서 했어요? 개발구역에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그래서 정비사업 하려고 지정한 구역이고요. 이 정비구역에서 그게 두 가지 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럼 정비 기반시설 할 때 이 정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기반설인데 앞에 이 정비자가 붙었다. 그 말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우리 재개발 같은 거 하면서 새로 깔아주는 것들 뭐 있겠어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이런 것들 열악하고 낙후됐으니까 새로 싹 깔아준다. 그런데 뭐 재개발하고 그러면서 그 동네 신공항을 건설하고 대운하를 파고 그런 거 아니겠죠? 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시설들 그것들을 정비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거 새로 깔아줘요. 그리고 오래되고 후진 건물, 그걸 말 그대로 노후 불량 건물. 이 노후 불량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습니다. 개량하고 건설. 그래서 노후 불량 건물. 자, 이거 철거하고 다시 져준다.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 이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거. 그래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뭐 하는 사업이라고요?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또는 노후 불량 건물을 개량 건설, 철거하고 다시 져준다. 그러면 저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라고 그랬고요. 노후 불량 건물, 이건 이름대로 노후, 오래되고 후진 건물이다. 그죠? 그럼 이 노후 불량 건물에서 키워드는 요거예요. 노후화된 건물. 노후화됐다, 오래됐다. 그죠? 우리 노후화된 건물은 준공되고 적어도 몇 년 지나면 노후화된 건물이라고 그럴 거예요. 한번 찍어보세요. 20년, 30년, 40년. 셋 중에서 몇 년 지나면 노후화된 건물이라고 그럴까? 노후화. 30년 되면 노후화된 건물이 돼. 노후화 몇 글자? 세 글자. 3. 그래서 종래 이제 40년이었다가 이거 좀 단축시켜 갖고 30년. 그래서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해라 그랬으니까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맥시멈은 몇 년이냐? 30년. 그래서 30년 되면 노후화된 주택으로 봐서 재건축도 할 수 있다. 그런데 30년 지났다고 재건축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전진단이라는 걸 또 통과해야 돼요. 안전진단 요건을 아주 또 까다롭게 만들어갖고 거의 안전진단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30년 됐다고 좋다고 재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안전진단에 딱 걸려갖고 더 못하게 어렵게 만들어야지 재건축을. 자, 아무튼 근데 우리 법에서는 노후화된 건물 하면 몇 년 지난 거다? 30년. 30년 지나면 노후화된 건물. 그래서 기반설도 새로 깔아주고 건물도 다시 짓고 하는 건데
자, 이 정비 사업은 사업 자체의 종류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정비 사업이 뭐냐? 이 개념부터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비 사업 자체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이 뭐 시행 방법, 시행자 이런 것들 따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도시개발 사업 있죠.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이 몇 개요? 사업이 몇 개? 아우 또 얘로 오니까 또 얘는 또 모르는 게 되죠. 우리 공법이 그래요. 하나하나 할 때는 별거 아닌데 이게 계속 6개 법을 하다 보니까 헷갈려.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이 몇 개다? 아니, 한 개라니까요. 한 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 사업이 하나, 단지나 시가지 조성인데 방식이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방식이 두 개가 있다는 거고요. 사업 자체는 하나요. 단지나 시가지 조성. 그런데 정비 사업은 사업 자체가 몇 개냐? 세 개. 세 개인데 이 세 개 사업별로 시행 방법, 시행자가 다 나눠지니까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의 개념 이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문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재개발 사업.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은 재건축 사업.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왕십리 뉴타운, 뉴타운이 다른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재개발할 동네를 한 2개, 3개 묶어가지고 크게 하는 것을 뉴타운이라고 그래요. 뉴타운. 그래서 다 재개발 사업의 하나인데 그럼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항상 논점은 뭐냐? 1번. 자, 얘가 사업의 이름도 제일 길고 하니까 자, 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나중에 요거 딱 가로 비워놓고 가로에 들어갈 사업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이제 쓰는 거 한번 물어볼 거예요. 여쭤볼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막 연필 벌벌 떨면서 또 쓰지도 못하고. 하여튼 이 사업 이름 하나하나가 만만치가 않은데 첫 번째 사업 얘만 딱 잡으면 이런 거야. 별거 아니죠. 그러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얘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뭐 하는 사업이냐? 자 얘가 그런데 개념이 두 개요.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제 발음 정확하죠? 잘 안 들리고 그러지 않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도시에서 우리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몰려갖고 사는 동네. 그거 소위 무슨 동네라고 그래요? 오, 달동네라고 그러죠. 달동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 사업의 이름이 뭐였냐? 달동네 개선사업.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달동네. 저도 달동네 출신입니다. 몽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몽촌도 달동네였어요. 요새는 막 공원으로 개발되고 그랬는데 달동네 출신들 달동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요새는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문타운 그래요. 문타운. 좀 있어 보이죠? 하여튼 영어로 바꾸면 좀 있어 보여. 문타운 하니까 고상해 보이고 아주 뭐 좋은 동네 같은데 달동네. 그래서 이 달동네니까 우리 정비 기반설, 이 정비 기반설이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 극히 열악하다 그래요. 극히 열악. 기반설이 아주 안 좋다. 도로 상하수도 이런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특히 춥죠. 어제 막 오늘 막 영하 막 4도 5도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엄청 추워요. 그러면 달동네는 도시가스 이런 거 안 들어가니까 겨울 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연탄, 니역가에다가 연탄 그냥 한 몇백 장씩 싣고 낑낑대면서 올라가죠.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연탄 배달 많이 했어요. 그 연탄 한 500장 정도 준비했다. 그러면 올겨울은 따뜻하겠구나. 막 마음이 또 따뜻해지고 그러는데 연탄 배달하는 동네 그런 거 딱 이미지 떠올리시면 돼. 정비 기반설이 아주 안 좋아. 극히 열악. 그다음 노후 불량 건물, 무허가 판잣집 이런 것들이 따닥따닥 과도하게 밀집. 여기서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은 달동네 이미지 잘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저 구룡마을인가?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아주 그냥 무허가 판잣집 이런 것들 따닥따닥 밀집해 있죠. 이런데 어떻게 살까? 막 그 정도로. 그래서 옆집에서 부부싸움 났다. 어떻게 돼요? 다 알죠? 다 알아. 그래서 다음날 서로 막 위로해주고 야 괜찮다. 야 그런 거 맨날 있는 거다. 뭐 서로 위로해주고 아주 이웃사촌 간에 그거는 좋아요. 정은. 그래서 아무튼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앞에 뭐가 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강조. 아주 후진 동네다. 이 달동네를 다시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단독 또는 다세대. 다세대는 이제 빌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가 밀집한 곳. 우리 단독주택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가스 들어가는데 주차장 이런 게 안 좋죠. 이 기반설이 열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가 이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소위 재개발 사업의 대상. 재개발 대상인데 요새 재개발하자 그러면은 주민들 좋다고 찬성할까 아니면 반대할까? 재개발합시다 그러면 다 찬성하겠어요? 다 반대하겠어요? 요새는 다 반대요. 다 반대. 그래서 요새 서울특별시에 정비구역 지정됐다 이런 말 없어요. 거꾸로 지정됐던 게 그럼 몇 년 동안 다 해제되는 거예요. 다 무산된다 그래요. 사업이 무산. 왜 그러겠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뉴타운 한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냥 먼지도 모르고 도장 다 찍어줬죠. 재개발한다고. 그 도장 찍어주면서 뭐 받으려고? 밥솥. 야, 나는 도장 찍어주고 쿠쿠 신형 받았다. 막 서로 자랑하면서 그래서 다 뭔지도 모르고 도장 다 찍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재개발하면은 새 아파트 받는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재개발 해보니까 어떻게 될까? 돈 내야죠. 부담금 한 2억씩 내야 돼요. 그 돈 못 내면 다 쫓겨나갑니다.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보상금 몇 푼 받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저 은평 뉴타운 이거 사업이 끝난 다음에 원주민 재정착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10%. 그 말은 원주민들은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후진 동네에서 참고 그냥 살았죠. 그래서 다시 개발됐어. 좋은 동네로 뉴타운으로. 죽 써갖고 누구 준 거냐? 쫙쫙 맞았죠. 그래서 원주민 재정착 비율이 그렇게 떨어져요. 다 돈 못 내면 다 쫓겨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아갖고 재개발하자 그러면은 다 반대요. 그래서 사업이 다 무산됩니다. 그러면 계속 무산돼갖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슬럼가 된다 그랬죠. 다 그냥 그지들만 모여갖고 아주 무서운 동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했는데 이런 재개발 사업 등이 무산됐다. 이때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요 기반설이라도 좀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기반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보전한다 이 말은요. 최소한으로만 정비하겠다 그죠? 최소한으로만. 그래서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 기반설의 확충 등을 통해서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것도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이 두 번째 개념은 요거는 사업이 무산됐을 때 대안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안적으로. 최소한으로만 보전하면서. 그래서 이 보전이라는 말, 요게 이제 키워드가 돼요. 그러면 요 첫 번째 거 요거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거 요거 갖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두 개 사업이 다 무슨 사업이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이 재개발 사업도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 그래서 요거를 종래는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 이렇게 불렀어요. 주택 재개발. 좀 전에 단독 빌라 밀집한 곳 후진 동네 있죠. 도시가스는 들어가는데 뭐가 안 좋냐? 주차 공간. 주차장이 안 좋아갖고 그 동네 골목마다 보면 아주 귀신같이 주차해놨죠. 주차 스킬 엄청나요. 막 그냥 주차 어떻게 이렇게 해놨을까? 주차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반설이 그냥 안 좋아요. 그리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해 있어요. 이런 후진 동네 다시 개발시켜주는 게 재개발.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같은 도시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 그것도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요겁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요렇게 물어봤다. 이것도 재개발. 그럼 이거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시장 재개발 있죠. 노후화된 예전에 그 재래식 시장 같은 거. 이게 다시 개발, 시장 재개발. 요거는 공업지역은 뭐겠어요? 공장 재개발 있죠. 그래서 다 재개발이니까 이제 싹 묶어가지고 그냥 재개발이다라고 하고요. 그 우리 서울에서 요 시장 재개발 사업한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있어요? 시장 재개발. 노량진. 옛날에 노량진 청사 그 후진 청사들 있었죠. 그거 싹 철거해갖고 신청사 아주 그냥 삐껍번쩍하게 지어갖고 근데 또 자리가 또 그지 같은 거 걸렸다고 막 안 들어가고 뭐 또 싸우고 막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 동네.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 이거 다시 개발시켜줬다. 그걸 뭐라고요? 시장 재개발. 그럼 공장 재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에 또 어디 있을까?
저 옛날에 구로공단이 있죠. 구로공단. 그 구로공단에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공장들 있죠. 아주 후진 공장들, 노후 불량한 공장들 많았는데 그 싹 철거 밀어버리고 새로 요새 첨단용 공장들 싹 들어왔죠. 거기 요새 뭐라 그래요?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거기 우리 이제 우리 그 좋아하는 게임, 넷마블, 거기 다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이런 게 공장 재개발한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이것도 다 재개발이니까 묶어갖고 무슨 사업? 재개발. 그래서 이거 갖고 상업공업 쪽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은 재개발이라는 말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근데 그것도 무슨 사업이라고요? 재개발 사업. 그래서 재개발. 그래서 재개발도 요거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 갖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제 개념들 싹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건축. 자, 재건축. 요거는 어디겠어요?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주차장까지 다 완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는 정비 기반설은 좋다 그래요. 양호한데 오래된 아파트, 그거를 노후불량 건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 그래요. 노후불량 건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재건축인데요. 그럼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양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아가씨 보통 물을 때 무슨 양아 그러죠? 재건축 양아. 아무튼 재건축 양. 그래서 이 양호하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재건축 양. 그래서 그 오래된 아파트 그것만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 이름대로 재건축은 뭐만 다시 한다고요? 건물만 다시 짓는 거. 재개발은요? 재개발은 아예 후진 동네를 다시 개발.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공법 공부했으면은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다른 거다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럼 개념은 뭐가 훨씬 더 큰 걸까? 재개발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재개발은 아예 후진 동네 싹 밀어버리고 기반설부터 싹 깔아주고 쭉 도로, 주차장 이런 싹 깔아주고 아파트 건물도 다시 짓고 재건축은 아예 기반설은 좋으니까 뭐만 다시 하고 건물만 다시 짓고 그래서 건물만 아파트만 다시 짓는 게 재건축. 아예 후진 동네를 다시 개발시켜주는 게 재개발. 재개발이 훨씬 더 개념이 큰 사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법 공부했으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다른 거다. 딱 개념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자, 요 세 개 사업들 다 아까 개념들 싹 풀어갖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재작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비 사업의 종류가 6개였습니다. 6개. 6개. 이름도 비슷해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가 이제 하나로 딱 공부하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뭐 비싸부리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갖고는 총 6개나 있었어요. 사업이. 6개다 보니까 정비법 한다 그러면은 사업 시험 볼 때까지도요. 6개 사업의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도. 그러니까 정비법 합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세요. 그냥 정비법은 공부해봤자 안 된다. 포기. 그래서 정비법 포기해갖고 정비법 수업할 때는 한 2분 놓고 쓸쓸하게 그냥 쓸쓸하게 외롭게 이렇게 수업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공법이 계속 개정돼요. 특히 정권에 따라서 재건축 있죠. 재건축을 풀어줬다가 규제했다가 이번 정부는 어때요? 재건축 때려잡자. 무슨 재건축 박멸이라 그래. 아주 재건축 때려잡자 하는데 그래서 이 정비법이라는 법률은 1년에 한 10번씩 바뀌어요. 10번씩. 그래서 계속 뜯어고치고 아주 그냥 누더기 걸레가 된 법이요. 그래서 3년 전에 싹 다시 개정했어요. 전부 개정. 이 법률을 싹 뜯어고치는 게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아주 재작년에 전부 개정해갖고 종래 6개로 늘어났던 것을 3개로 이제 합쳐놨어요. 3개로. 그러면 3개 사업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해볼만 하죠. 3개도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해볼 만해졌으니까 이 정비법도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특히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것들. 이 첫 번째 줄이 다 주거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이점은 봐요. 주거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 노후불량 원추물 과도 밀집. 재개발은 정비 기반설이 그냥 열악, 노후불량 원추물이 그냥 밀집. 재건축은 정비 기반설이 양호한데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 그러면 뒤에 말 밀집 이거 다 똑같죠?
그럼 뭐가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앞부분. 기반시설, 이게 도로나 상하수 같은 기반시설이 얼만큼 안 좋냐, 얼만큼 더 깔아줘야 되냐, 이거에 따라서 사업이 구분돼요. 아주 안 좋아, 제일 안 좋다, 극히 열악하면은 주거개선, 그냥 열악하면은 재개발, 양호하면은 재건축. 기반시설의 열악 정도에 따라서 이 세 개 사업을 구분하고요. 그럼 우리 이제 기반시설, 이 도로 상하수도 새로 깔아주니까 이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그래요. 공익사업. 그래서 정비사업도 공익사업. 이 공익사업에서 대표적으로 인정해주는 권리를 수용권이라고 합니다. 강제 취득하는 수용은 무슨 사업할 때만 할 수 있는 거냐? 공익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그런데 우리 이거 봐요. 재건축.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 이거 양호하다고 그랬죠? 이거 해야 안 해요? 이거 안 한다. 이거 안 한다는 것은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 소유자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요. 공익사업 아니니까 재건축에서는 수용이라는 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다. 이게 특징. 그리고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돼요. 반대한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동의한 사람만 데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사업해요. 그래서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동의한 사람,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사업은 오직 무슨 사업밖에 없냐? 재건축만. 나머지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동의했든 반대했든 무조건 다 조합원이 돼서 사업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그리고 우리 재건축은 재건축 아파트가 대표적인 뭐의 대상이요? 투기 대상이죠. 투기. 우리 아까 신도시 개발되었고 아파트 이거 건설회사가 택지 분양받아갖고 새 아파트 줬어요. 이거 분양받아갖고 입주했다. 살기 좋을까 안 좋을까? 당분간은 살기가 안 좋죠. 왜? 기반시설 같은 게 부족해요. 애들 학교도 멀고 그러니까 신도시에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아파트 자체는 새 거지만 살기가 아주 불편해요. 무슨 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없어갖고. 그런데 우리 도시 한복판에 오래된 아파트 있죠. 강남이나 이런데 강남 살기 좋죠. 아파트만 오래됐다면 그 아파트 철거해갖고 다시 재건축했어요. 재건축 아파트 분양받았다. 아 그러면 살기 편한 도심에서 아파트도 새 거고 그 메리트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 신도시 아파트 분양받는 것보다 재건축 아파트 사갖고 새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받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뭐의 대상이냐? 투기의 대상. 이 일반 아파트보다 2배, 3배 더 남길 수 있는 거예요. 10억에 재건축 아파트 사갖고 재건축 끝나면 거의 20억 가까이 돼요. 더블 치는 장사죠. 더블. 그러니까 눈에 아주 불을 켜고 그냥 재건축 아파트는 투기 대상. 그래서 이 정부는 투기 세력 때려잡자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재건축은 다른 사업보다 훨씬 더 규제가 셉니다. 규제가 세고 특징들이 많이 나온다. 그게 다 무슨 말에서 나오는 거냐? 양호.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양이라고 그랬죠.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뭐하다고요? 양호.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양호하다. 그래서 자, 요 세 개 사업을 묶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정비 사업이다. 정비 사업. 그래서 정비 사업의 개념 역시 제가 충실하게 그냥 싹 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개념을 딱 잡으면 누가 할 건지 우리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죠. 자, 우리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거 어디 개발한다고요? 달동네. 그러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요거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는 능력도 안 되고 능력이 없어도요. 우리 법에서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줘. 의지. 무슨 의지요? 불꽃 같은 의지. 여러분 눈에서 팍팍 스파크가 튀는 것 같이 아닌 분도 있어요. 아무튼 불꽃 같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얘들 달동네 사람들은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어요. 다 수용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달동네 서울의 달 그 봉천동 이런 데 달동네였죠. 서울의 달 드라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개발할 때 보면은 달동네 철거민하고 경찰하고 대치하고 맨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냥 무조건 누가 하는 거냐? 공공이 합니다. 공공. 우리 정비 사업에서 공공이라고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그래서 이런 공공이 수용해갖고 달동네 개발해요. 이에 반해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요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조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원하는 평형대, 분양받고자 하는 평형대 다 써내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아파트 짓고 분양.
그거를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관리 처분 방식이라고 그래요. 관리 처분 방식. 분양 신청하면 그 분양 신청한 대로 아파트 줘갖고 나중에 그대로 아파트 분양해주는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수용 방식으로 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자, 교재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법은 뭐 교재 볼 게 별로 없었는데, 자, 정비법 그거 18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정비구역은 읽어보시고 그 밑에 정비사업, 자 거기다가 별표 칩니다. 정비사업 별표. 자, 정비사업이란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노후 불량 건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다. 일단 그게 정비사업이래요. 뭐 한다고요? 기반시설 정비하거나 건물을 개량 건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거기 다 나오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거기다 무슨 동네? 달동네. 이미 다 썼어요? 달동네. 달동네로서 정비 기반시설 극히 동그라미 극히어라. 노후 불량 건축물 과도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딱 끊습니다. 거기까지 달동네 개발. 그다음 하나 더 있죠. 단독 다세대 주택의 밀집 밑줄.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동그라미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 거기서 키워드는 뭐냐? 보전하면서 최소한으로 한 정비. 그것도 주거환경 개선. 그 다음 재개발 사업 볼까요?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딱 끊고요. 거기까지가 종래 주택 재개발. 상업 동그라미 공업 동그라미 상업 공업 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 그거를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역시 묶어갖고 무슨 사업이냐? 재개발. 그 다음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양호에다가 동그라미 필표.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밀집. 거다 밀절. 공동주택의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자, 그럼 우리 밑줄 친 거 있죠? 요 단독주택 밀집 살짝 바꿔주면 틀려요. 단독주택 밀집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밀집. 아파트 공동주택. 단독주택 재건축 없어요. 공동주택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개념들 한번 훑어봤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3번에 노후 불량 건물 있죠. 노후 불량 건물. 그 노후하고 불량한 건물들 쫙 나오는데 그 옆 페이지 가로 4번 한번 볼게요. 가로 4번에 쭉 옆으로 와보면 노후화 찾았어요? 노후화로 인한 건물이다. 뭐 노후화된 건물.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그 옆에 187 가로 4번. 자, 박스 동그라미 1번 봐요. 자, 준공후 20년 이상 30년, 그 30년의 동그라미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 이게 노후화된 건물이래요. 그럼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뭘로 정해라? 조례. 그럼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맥시멈이 몇 년? 30년. 30년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30년이 맥시멈이라는 거죠. 그래서 30년 되면 뭐가 된다? 노후화된 건물. 재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노후화 몇 년이라고요? 30년. 그런 게 우리 공법에서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예요. 가로 딱 비워놓고 가로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연결한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갖고 그냥 물어보는 것도 있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88페이지 위에 중간에서 8번 토지 등 소유자 그거 찾으셨어요? 토지 등 소유자. 자, 그 개념만 보고 또 좀 쉴게요. 토지 등 소유자가 우리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이거 새로 깔아주니까 토지를 대상.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거 새로 깔아줘야 되니까 토지를 놓고 하고요. 건물도 철거하고 다시 지니까 건물도 놓고 하죠. 그래서 정비사업은 토지하고 건물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표현해요. 토지 등 소유자.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나중에 배울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조합원. 그래서 누가 조합원이 되는지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그냥 단독으로도 잘 물어봐요. 그럼 우리 좀 전에요. 도시개발 사업은 뭐만 놓고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토지. 그러니까 조합원 이해관계인도 온리 누구만? 토지 소유자만. 근데 정비사업은 토지하고 건물을 다 놓고 하는 사업이니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합쳐갖고 토지 등 소유자.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1번하고 2번 사업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여기서는 다 돼요. 기반설 새로 깔아줄 수가 있으니까 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돼요. 또는 건물만 철거하고 다시 질 수도 있으니까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토지하고 건물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죠? 다 갖고 있어도 되고 또는 이 토지에다 건물을 소유하게 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는 자, 지상권자까지 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혹시 저 민법에서 지상권이라는 권리 들어봤어요? 지상권 뭐래요? 지상권 남의 땅, 타인 토지에 건물 같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 사용할 때 용자, 수익할 때 익자 따갖고 무슨 물건? 용익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용익 물건. 그래서 이런 용익 물건인데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적어도 기간이 20년, 30년 이렇게 돼요. 길어갖고 이 지상권자도 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토지만 소유하고 있든 건물만 소유하고 있든 또는 뭐 갖고 있어야 된다. 지상권 다 되는데 우리 재건축만 개념이 좀 달라요. 재건축에서는 아파트만 다시 짓는다고 그랬죠. 그 아파트만 다시 짓는 거니까 재건축은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 다시 짓는 아파트 건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물만 꼴랑 소유할 수가 없죠. 건물하고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죠.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됩니다. 그럼 건물 및이라는 것은 엔드다 그죠? 엔드. 건물하고 토지 이거를 건물 또는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러면 틀려요. 또는이 아니요. 여기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토지만 갖고 있든 건물만 갖고 있든 다 갖고 있든 다 되는데 재건축은 또는이 아니고 및 뭐하고 뭐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건물하고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럼 우리 요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거 쉽게 누구라고 그러면 돼요? 이게 우리 아파트 소유자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소유자. 우리 아파트 소유하고 있다. 몇 동 몇 호 건물만 소유하는 거 아니죠. 대지의 지분, 대지 면적분의 얼마? 지분이라는 게 뭐냐? 부속 토지의 소유권.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처럼 건물하고 토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만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재건축 조합은 누구라고 그러면 돼요? 누가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 걸까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 동의한 사람만 재건축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토지만 소유한 자, 건물만 소유한 자 이런 자들은 조합원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 자, 교재 한번 볼까요? 토지 등 소유자. 박스 봐요. 박스.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토지에다 동그라미 또는 건물 동그라미 소유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풀어서 얘기하면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토지나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된다. 그죠? 또는 끝에 누구까지? 지상권자. 동그라미 지상권자까지. 그런데 재건축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물 및 동그라미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과 부속 토지 다 소유하고 있을 때만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되려면 뭐까지 해라? 동의한 자가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 정비법의 용어도 우리가 봤는데요. 정비사업 이 개념 이 세 개 이거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뭐 어렵지 않죠? 얼마든지 우리 따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을 어떤 절차를 해나가는지 나중에 이제 정비법으로 싹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발법, 정비법 간단한 개념들 말씀드렸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뭐 남았어요?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아직도 또 3개나 남았네. 하여튼 건축법하고 주택법 또 기본적인 개념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